안녕하세요. 임대차의 모든 것의 왕도일입니다. 요즘 전과 달리 권리금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임대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면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3자가 실제 가계 양도가 이루어지는 날 만나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모두 받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면서 반환한 보증금을 정산해 줌으로써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변심도 없고 변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시작되어서 그날 종결되는 것이죠. 임대인으로서는 가장 깔끔하고 명확한 방식이라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실제 양도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유행처럼 가맹계약 전 예비점주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임차인들은 실제 업장을 양수하기 1, 2주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가맹계약 전에 일단 업장부터 확보하라는 프랜차이즈의 이런 요구를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신규 임차인의 리스크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좋게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도일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단순한 진행 방식보다는 더 복잡하지만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선진화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변화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리스크들이 새롭게 생겨났고 그 리스크들을 떠안게 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종종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임대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인 A에게 기존 임차인 B가 연락을 합니다. 장사가 어려우니 신규 임차인을 찾아 업장을 넘기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임대인 A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임차인 B가 임대료를 못 내게 될 것도 걱정되고 임차인 사정을 봐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임대인 A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괜히 임차인이 폐업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느니 신규 임차인이 이어받으면 깔끔하고 좋은 것이죠. 얼마 후 한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기존 임차인의 업장을 인수할 신규 임차인 C가 나타났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니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임대인 A가 확인차 기존 임차인 B에게 연락해봅니다. 기존 임차인 B가 말할게 요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 찾기 어려워서 중개사가 다음 사람 데려왔길래 원상 회복하는데 500만 원 드는데 그럴 돈도 없어서 그 돈 내느니 그냥 받는 거 없이 업장을 넘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올해 1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넘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임대인 A는 신규 임차인 C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잔금은 계약 시작일인 2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임대인은 야무지게 계약서에 특약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이며 추후 원상회복 책임은 신규 임차인 C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A와 기존 임차인 B는 전화로 계약 종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1월 31일이고 기존 임차인 B는 설치한 시설물과 인테리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는 것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1월 30일에 갑자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신규 임차인 C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알립니다. 계약금 1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의 면책 조항에 따라 여전히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절반 수준인 50만 원만 받겠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내일까지만 영업하고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임대인 A는 급히 기존 임차인 B에게 연락합니다. 임대인 A는 신규 임차인 C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도 내고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기존 임차인 B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 화를 냅니다. 이미 계약 종료를 1월 31일에 하기로 합의를 했고 원상회복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약정했으니 본인은 그대로 두고 나갈 것이고 자녀 보증금을 종료일에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임대인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나름 임대인이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이 상황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당장 공실이 되어서 임대소득 발생이 중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업장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시설물들과 인테리어 철거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인 A는 1월 1일 기존 임차인 B에게서 몸이 안 좋아 계약 종료일인 3월 30일까지만 영업을 할 것이라며 계약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임대인 A는 중개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한 달 뒤인 2월 1일 중개사가 데려온 신규 임차인 C와 4월 1일부로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을
계약금 500만 원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존 임차인 B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운 좋게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고 업장을 넘기기로 했다면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D를 주선합니다. 임대인은 당황스럽겠죠. 3월 30일까지만 영업하고 나갈 거라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기존 임차인 B에게 역정을 냅니다. 그러자 기존 임차인 B는 자신은 3월 31일까지만 영업할 거고 그때 계약 종료할 건데 그때까지 신규 임차인 주선을 할 수 있고 그게 보호받는 자신의 권리 아니냐며 되려 따집니다. 임대인 A가 신규 임차인은 월세를 더 올려서 계약했다고 하자 기존 임차인 B는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신규 임차인 D도 그 월세를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권리금액인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임대인 A가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 신규 임차인 D가 소식을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잔금일도 아닌데 보증금,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임대인 A가 신규 임차인 D에게 연락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냐고 묻자 이미 자신도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필요한 시설물과 물품을 매수하며 거액을 지출했다고 계약 시작일에 업장을 인도받지 못하면 임대인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정말 이도저도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의 책임냐를 따지는 것이 의미 없기도 하고 사안마다 각기 미세한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누구 책임이라고 결과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당장 매우 막막하고 아찔한 상황에 놓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 케이스를 예로 들었지만 권리금,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고 누가 주선을 했고 권리금액의 실제 유무 등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의 가제수는 끝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누구의 책임냐를 묻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근래 권리금 회수 시 프랜차이즈가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상황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상황, 이중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중계약, 주택에서는 매우 빈번하죠. 그럼에도 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에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어떤 관계를 할 게 없고 어차피 나갈 것이 정해졌다면 기존 임차인이 주택에서 더 머무르며 얻을 이익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가는 다르죠. 권리금이라는 금전적인 문제와 그에 따르는 원상회복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계약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만 통제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연속성. 두 번째, 계약의 전제 조건. 계약의 연속성은 기존 계약의 권리와 책임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임지급 의무나 원상회복 책임이 기존 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 중 누구 하나에게는 계속될 수 있도록 책임질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의 전제 조건이란 그 계약이 효력을 발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의 계약 효력 발생의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연속성과 전제 조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우리는 이런 약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업장이 인도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기인한 임대차 관계는 지속되며 몇 날 며칠로 합의되었던 계약의 종료는 자동 무효로 한다. 몇 날 며칠까지 기존 임차인에게 업장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자동 무효로 한다. 이런 약정 외에도 상황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시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을 모두 받는 방법,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하에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보증금을 종료일에 반환하고 추후 원상회복 필요 유무에 따라 반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연속성과 전제 조건을 내 상황에 맞게 통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임대인이 실제 직접 팔벗고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의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투자자이니 그런 짜치는 사항은 알아서 하라는 마인드로 바보처럼 앉아있으면 임차인에게만 좋은 방법, 중개사에게만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리스크는 온전히 임대인인 여러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덧붙이자면 임대인이 잘 알아야 임차인도 함께 좋습니다. 임대인이 잘 알아야 임대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 리스크 없이 일이 진행되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임차인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굳이 왜 그래야 되냐고요? 선의로 먼저 상대를 대하면 그 선의가 되돌아오니까요. 보다 좋게 임대차를 지속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2026년은 모두에게 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